합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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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먼저 최근 대한민국 제양군인의 안보 자문회의에서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을 강조하셨죠? 네네. 네. 하여튼 뭐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재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온 국민행동본부장 예비역 육군대령 서정갑입니다. 네.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네. 지난 6월 17일 날 오전 11시 대한민국 국방부 네. 컨벤션 홀에서 대한민국 제항군의 조남풍 회장이 주최하는 첫 번째 안보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발언을 했죠. 이건 이 안보 자문회의는 제항군인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아시겠지만 금년도는 6.25 전쟁이 65주년 되는 해입니다. 네. 그럼에도 당시 상황을 뭐 일일이 짧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국군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분들은 60여 년이 지나도록 조국의 하늘만 바라보고 조국이 자신들을 데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국군포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좀 저도 자문해보고 싶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국군포로를 한 사람도 데려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65년이 지나가서도 그 유해를 한국전쟁 유해를 이렇게 발굴해다가 정중하게 모시는 그것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지원을 했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는데 북한은 핵과 그 돈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하고 저희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포로를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다는 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번에 LA 오게 된 그 동기는 이제 앵커가 말씀하셨지만은 정용봉 박사께서 네. 10여 년 전부터 국군포로에 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해 왔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정부 여로에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난다든가 국회의원들을 만나든가 이렇게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출판 기념을 한다니까 제가 이 출판 기념에 와서 한국 정부가 외면하고 있지만은 저라도 와서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마침 국방안보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국군포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침 제가 여기 미국 오기 전날에 조남풍 제항군 회장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국군포로를 송환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이런 전언을 정용봉 박사에게 전하고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지금 현재 그 국군포로가 지금 조청호 94년도에 그 탈북한 네. 조청호 중위 이미 작고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와서 한 500여 명. 지금 우리 그 국방부 측에서 확인한 인원은 생존자가 한 560여 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아직도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네. 그분들을 송환할 만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방부가 네.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국방부가 강력히 북한 측에 요구해야 됩니다. 네. 무슨 남북 장관급 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상당히 그것은 미미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북한의 눈치만 보는
이런 그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네. 국군 포로에 대해서 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예. 접촉하려고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제항군인회가 앞장선다면 이번에 사업계획에 그 회장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포함시킨다니까 제항군인회가 앞장서고 국방부가 앞장선다면 네.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북한이 서울에 문을 연 이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를 두고서 좀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 강력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고 또 네.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왔셨는데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정정에 대해서 조금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약 11년 전에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었어요. 계류. 그런데 그게 11년 가까이 통과시키지 않고 이렇게 계류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엔은 이미 유엔 인권 그 계류안을 이미 채택해가지고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유엔 인권 북한 인권 사무소가 23일 날 오후에 서울에 개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많은 대한민국 정부 정치인들은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 무력으로 뭐 쓰겠다든가 네. 가전 협박을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상투적인 그런 수법이기 때문에 네. 감히 아마 주한 미군이 있는 한 도발을 하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 전쟁에 참전해줬던 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자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피 흘린 네. 미 국민에게 미국과 미 국민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현재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 국민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국기 씨하고 예. 최충규 씨 두 분이 있는데 북한이 최근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단 말입니다. 이 두 분들을 송환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기징역을 이렇게 했다는 건 한국 정부에서 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은 했어요. 네. 하지만 북한이라는 그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도 아니에요.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그 자국민이니까 데려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네.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 무슨 뭐 조건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 또 내거는 조건 무슨 뭐 예를 들면 예.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거에 대해 가지고 무슨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을 갖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 사람들을 옹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번 미주 방문 또 미주 한인 사회 전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예, 전 이거 여기 항상 본국에서도 듣고 있지만은 네. 나는 본국에 있는 분들보다 애국심이 미주 사회 특히나 LA에 사시는 분들의 애국심이 네. 우리 김봉건 전 여기에 자국본 대표 회장께서는 정말 6.25 참전 용사로서 평양에 1950년도 10월 19일 날 평양에 가장 먼저 입성하는 데 공을 세운 아주 전쟁 영웅이십니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애국심이라 할까? 우리 그 얼마 전에는 2014년도 12월 19일 날 통합진보당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 세력이 많이 날뛰고 있습니다. LA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종북 세력이 그 활동하는 것을 많이 그 자제시키고 하는 것은 억제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 자국본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제한군인의 참전군인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애국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한국의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함께
주요 인사와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국군 포로 송환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뷰 직접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